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되게 짧게 하고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떤 얘기가 도움이 될까 하다가, 대략적으로 사실 이 앞에는 되게 짧게 짧게 제 소개랑 제가 했던 사업들을 소개를 드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제목도 퍼스널 브랜딩, 책 쓰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엔잡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걸로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대략적인 제 소개고, 이렇게 좀 다른 채널들에서 최근에 그래도 한 150만 뷰 정도 하나랑 100만 뷰 나와서 총 한 400만 뷰 정도 나왔던 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과의 콜라보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립영화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이 콘트라베이스 전공을 해서 출판사랑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한 지는 8년 정도 됐는데, 제 전공을 살려서 연주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사비를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뭐 방송 프로그램이나 강연 같은 것도 나갔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방적인 그냥 그런 PPT보다는 제가 강연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Q&A로 먼저 시작을 간단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사실 뭐 사업을 원래 시작을 하는 거를 결심을 했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아예 생각이 없다가 23살 때 꿈을 찾는 음대생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강연이나 다른 부수입들이 생기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출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실 왜 매년 책을 쓰나요에 대한 답변은 저 자체가 매년 책을 쓰지 않으면 책을 쓰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매년 책을 내서 총 8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로 강연 때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제 소개를 정식적으로 하면, 저는 이화여대에서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지금 상명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책은 총 7권 정도 썼고, 이번 연도에는 꿈을 찾는 음대생의 기정판을 다음 달 발간을 앞두고 있고요. 다양한 뭐 부끄럽지만 저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되게 브랜딩을 위해서 제가 한 8년 동안 만들어놨던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어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거는, 저는 사업을 하지만 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서 연주 혹은 이런 각종 대회들에 나가면서 저희 회사 주얼리들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그런, 저희 회사가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먼저 출판을 하고 나서 출판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 기획과 또 앨범 제작 혹은 콘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뿐만 아니라 꿈을 찾는 시리즈로 저희 회사에서 기획 출판을 한 책들도 많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 2년간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예체능 친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쉽게 풀어낸 책,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책은 제가 종각 영풍문고 지하에 70평 정도 되는 라운지를 시작으로 4, 5점 정도 1년 동안 공간을 운영했던 경험을 담아서 책을 냈고, 매년 새로운 경험들을 매뉴얼화해서 신간책을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랭이 안 돼요. 아무튼 2017년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는 파티라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생일 파티나 공연 같은 거에서 뭐 100명 이상 정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지만, 단순히 뭐 그냥 즐기는 생일 파티라기보다는 다양한 직종들의 사람들이 와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해서 매년 이런 파티랑 공연을 한 지도 한 7년 정도 됐고요. 이런 식으로 버스킹 아니면 제가 이제 만든 공간에서도 다양한 연주 기획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제 사업만을 하는기보다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오프라인 마케팅은 지인 기반으로 소셜라이징을 시작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제 전공을 살려서는 이런 다양한 연주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세종체인볼에서 단독 공연도 했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캐릭터를 되게 헷갈려 하시지만 어쨌든 메인은 사업이고 나머지는 제가 부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주얼리 사업도 런칭을 했던 이유는,
여자아이들이라는 이 뮤직비디오에도 협찬이 되었었는데 결국에 아티스트들을 위한 브랜드의 굿즈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1년 동안 제가 공간을 운영했던 더 컬처럴 라운지라는 공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넣었고요. 네, 이게 이제 1호점이어서 제가 직접 인테리어 기획부터 이제 운영 그리고 철거 원복까지 모든 과정을 해보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책 안에 다 경험을 넣었었습니다. 이게 2호점 마고 3호점, 4호점 운영을 했었고요. 이 공간은 사실 단순 카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접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꿈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1년 동안 4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되게 많은 경험을 주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강연 주제에 맞춰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자신에 대해서 브랜드를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서. 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앱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혹시 본인에 대해서 브랜딩을 해볼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물 검색 정도까지만 하고 네. 언론보도 100%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되게 그 정도면은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을 하셨던 편인데 보통은 자기 사업을 하실 때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뭐 네이버의 검색이나 언론 PR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가치를 약간 한 줄 요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에도 넣었듯이 저 같은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이 결국 마케팅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진실된 특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트렌드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기보다는 엔잡러의 시대에 맞게 자신의 직업이 여러 개인 경우들도 많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서 저는 브랜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예시를 저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경험이 없었던 책을 한번 써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책을 완벽하진 않지만 안 쓴 사람보단 쓴 사람이다라는 차별화를 둬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으로 출판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퍼스널 브랜딩 방법은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제가 직접 하면서 느꼈던 거는 먼저 제 자신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제 캐릭터를 저는 매년 말 혹은 신년에 한 달 정도는 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년 좀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는 이런 브랜딩에 이런 방향성으로 가봐야겠다. 예를 들면 제가 20대 때 캐릭터로 잡았던 거는 뭐든지 모든 경험을 다 해보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였다면 이제 제가 이번 연도에 만 30이 돼서 이제 결심한 거는 이제 좀 출판사 CEO로서 다양한 출판에 대한 혹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그런 정보 제공성의 형태의 릴스를 찍어봐야겠다 이런 것처럼 좀 매년 다른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저는 책 쓰기를 예시로 들면은 책을 썼을 때 혹은 자신이 브랜딩이 됐을 때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 나왔을 때의 장점은 상대방에게 공신력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이 다 소개하지 않아도 요약해서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이 많지만 뭐 블로그, 인스타, 뭐 유튜브, 언론 PR 그렇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단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을 책으로 시작을 했던 입장이라 제 예시를 통해서 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사실 책을 쓸 때는 글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책이라는 거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알리고 싶은 거를 어떻게 기획을 해서 남들이 읽고 싶은 책이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음대 재학 중에 저처럼 음대 졸업 후에 연주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왜 없을까 해서 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직접 느낀 장점은 나만의 경쟁력이 갖추어졌다는 점, 그 전에는
단순히 그냥 이대 음대생, 재학생, 그리고 졸업하면은 그냥 뭐 레슨을 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데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저 친구는 음대를 다녔지만 책을 썼다라는 차별화가 생기면서 더 다양한 강연의 기회나 뭐 섭외의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 20대 초반에 댄스 강사도 해봤고 공연 기획도 해봤고 뭐 상도 여러 개 타봤고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도 제 경험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책으로 정리를 하면 책의 저자 이력 혹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력들 덕분에 저도 까먹고 있던 그런 이력들을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또 명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차별화뿐만 아니라 뭐 언론 PR도 그렇지만 사실 전 책이 제일 확실한 공신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나 블로그나 인스타는 온라인이지만 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또 읽으신 다음에 주변에 선물을 하거나 자신의 연습실 혹은 자신의 사무실에 배치가 되었을 때 홍보 효과를 누린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책을 사실 쓰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일단 책을 써도 될지 혹은 자신의 컨텐츠가 남들에게 좋은 컨텐츠가 될지 등 이제 다양한 고민들 때문에 이제 많이 책을 쓰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요. 어쨌든 제가 일단 매년 책을 써서 느낀 점은 일단은 출판사 대표로서 혹은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한 정리도 되지만 저도 책을 쓰면서 남들에게 PR도 하고 동시에 제 스스로가 생각 정리도 되고 다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 기억력이 또 매년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선에서 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 예시를 들면 이제 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것들인데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의사 분도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유튜브를 진행을 시작을 하였고 실제 오른쪽에는 이제 머큐리라는 상장회사 대표님이 이제 책을 내신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유튜브 컨텐츠로 진행을 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일반인들 CEO들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들도 이제 이런 퍼스널 브랜딩 혹은 개인을 이제 마케팅하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이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SNS를 활용을 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아까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까 대화를 한 분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곡을 하셨지만 뭐 필라테스 강사도 하실 수 있고 뭐 내가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저는 결국은 회사를 다녀도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은 이후는 더더욱 개개인의 브랜딩이 중요하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의 엔잡러 시대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강연을 했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고, 네, 일단 간단히 제가 엄청 빠르게 저에 대한 소개랑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책을 쓸 때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자신의 책이 혹은 자신의 글이 남들에게 읽힐 수 있을지가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창업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음대 진로 서적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목차를 쓰는 게 아니라 관련된 키워드 혹은 음대 진로 혹은 뭐 음대생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책들 한 10권 정도 목차를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파일에 10개 정도의 책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걸 이제 비슷한 것끼리 제가 합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한 개의 책에서도 겹치는 목차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지금 제가 쓰려는 분야에서 10권의 책 정도의 베스트셀러들의 목차의 요소들이 제 책이 있으면 그래도 남들이 읽고 싶은 책에 가깝지 않을까의 이 목차 기획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 기획만 되면 그래도 내가 쓰려는 내용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차들을 어떻게 보면 짬뽕해서 내가 합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틀이 잡힌 순간에는 그 이후에는 글 쓰는 게 상당히 쉬워요. 근데 저도 너무나 이제 많이 힘들었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유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이거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뭐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들여서 책을 썼는데도 막상 인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사실 전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쓰고 나서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 기획부터 이렇게 남들 거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 다음에 세상에 완벽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가 기획에 다른 걸 이 정도 참고했어. 나 이대로 간다. 라고 하고 딱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방에 소위 말해서 처박혀가지고 글만 쓰면은 저는 이게 한 10년 동안 책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한 4권 정도 냈을 때 이 정도의 방법이 생각이 났었고, 그 전에 책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냈을 땐 저도 또한 쓴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했었어서, 막연히 책을 뭐 난 쓸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자신에 대한 목차를 써보면 훨씬 이걸 쓰면서 자신에 대한 방향성도 고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대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사실 뭐 디자인, 인쇄, 유통은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 이 목차 기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이 목차 기획이 힘드니까 혹은 자신이 글을 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목차 기획이 1차로 짜서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이런 거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인터뷰를 다 그대로 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따고 저희가 조사할 것도 조사해서 1차가 안에 드리면 저자분이 컨펌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래서 책 표지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에 맞게끔 매년 책 그 표지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냥 책을 출판하기 한 달 전에 서점에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서 비슷한 분야의 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거 10개, 지금의 베스트셀러들 표지 10개 딱 다 사진 찍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즘 예를 들면은 표지에 뭐 몇만 뷰. 제가 이제 2달 전에 서점에서 분석했을 때는 옛날 한 3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디 유튜브 출연했다, 유튜브 출연했다, 뭐 총합 몇만 뷰 이런 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상, 무슨 표창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무조건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시대인 만큼 몇만 뷰가 중요하구나. 그럼 저도 이제 이 트렌드 분석을 한 거 바탕으로 이번 연도 표지에는, 그럼 나도 몇만 뷰로 가야겠다.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를 벌었다. 자극적이게 무조건 갔으면, 요즘 트렌드는 그런 걸로 논란이 됐던 사람들도 많고, 요즘의 트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넣어봐야겠다. 저도 사실 매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지든 책 출판 내용이든 사실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 그게 힘들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걸 올인원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저는 충분히 자신을 브랜딩하고 기획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방법만 알아도 실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짧지만 되게 많은 거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책 출판을 할 때 네. 이번 개수가 있어요. 몇부 정도씩 네. 출판을 하세요? 이런 신인 작가. 보통은, 자비 출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목차 기획이랑 원고 작성 이런 게 다 합해져서 이제 500권 기준으로 900만 원을 받는 거고, 보통은 이제 자비 출판 업계 다 모든 가격대가 500권 인쇄만 했을 때는 2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00권 정도 돼야 전국 서점 유통이랑 네이버 책 등록, ISBN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500권이 200, 그리고 1000권이 한 300 전후? 그래서 500권에서 1000권 차이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표지랑 내지 그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마케팅적으로는 제가 이제 의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돈이 크게 아쉽지 않으면 500권 하고 나서 절판 되면 개정판으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신 분들은 500권 내고 나서 이게 다 팔리는 걸로 마케팅을 해서 개정판을 내는 게 낫고 어쨌든 책은 완벽이 없기 때문에 내고 나서 분명히 고치고 싶은 게 또 생겨요. 근데 이거는 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500권을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이게 다 팔려서 개정판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뭐 200, 200 하면 400이니까 처음부터 1000권 찍는 것보다는 비쌀 수 있는데 마케팅적으로는 이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책이 진짜 잘 나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2000권, 1000권 단위로 제가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시면 그래도 200만 원에 500권 인쇄 정도면은 지금 요즘 뭐 웬만한 자비 출판사는 다 비슷하고 네이버 책 등록이랑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니까 500권 정도를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네.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네네. 어떤 사람이 책을 쓰고 싶고 어떤 네. 주제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원고는 전혀 작성하지 않은 상태. 네. 그러면은 이
책이 출판될 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아, 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분의 그 프로필, 그러니까 뭐 그냥 대략적으로 써서 뭐 어디 학교 나왔고, 무슨 전공을 했고, 어떤 회사에 다녔고, 이런 경력 같은 거랑 책을 쓰고 싶은 이유 세 가지만 저희한테 메모로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PR인 경우랑 자서전인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방향성이. 자서전은 이분이 넣고 싶은 내용을 다 드려야 되는 거고, 자기 PR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의견을 보다는 무조건 시장에서 먹히는 그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차 기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개발자시다. 그런데 내가 내 PR을 위해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책 네이버에 개발자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 코딩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지식 기반으로 낸 게 있고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낸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목차들만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이걸 내용을 다 읽으면 더 헷갈리고 목차만 쭉 보면은 이게 합쳐져요. 이 책에서도 나왔고 이 책에서 나왔던 거 공통 요소를 저희가 합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목차 안에 10권의 책의 엑기스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게끔 목차를 짜면 예를 들면은 그럼 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난 아무 이력이 없다.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지금 사업 다 망했고 택시기사로 있다. 이런 분도 저희 클리언트들 중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든 이분한테 특별한 포인트를 뽑아내서 어떤 사람이 궁금했지. 예를 들면 지금 노숙자다. 그러면은 뭐 그게 사회적으로는 뭐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걸 엄청 있어 보이게 왜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됐는지 혹은 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잡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 스토리는 다 책으로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 두 개 키워드를 잡아서 혹은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저는 책 베스트셀러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50개 정도의 책을 보거든요. 근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제목이랑 목차만 보고 생각보다 에세이, 자기계발서 이런 거는 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는 얘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비슷하거든요. 뭐 너의 인생을 행복해 뭐 에세이, 뭐 곰돌이 푸 뭐 이런 거 뜨고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저자분이 대단하신 분이실 수도 있지만 예시를 들자면 아무런 뭐 고졸 출신 아무런 이런 게 없어도 이 베스트셀러를 써 이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 듣고 싶나 봐. 뭐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는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그 에세이를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자신의 이력 중에서 남들한테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 딱 한두 가지 꼭지만 잡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 게요. 한테 밥이라도 사주면서 좀 자세히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제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비출판사에 맡기면은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다 귀찮으면 이제 저희 회사에 맡기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사 클리언트들은 보통 50대 이상 분들이 많고 젊으신데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굳이 뭐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직접 하면은 뭐 200만 원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팀이 붙으니까 목차 기획에도 한 3명 정도 기획 작가가 붙고 뭐 인터뷰랑 원고 작성에도 3명이 붙으니까 또 한 책에 6, 7명이 붙으니까 금액이 좀 비싼 건데 본인이 하실 경우는 사실 이 기획이나 콘텐츠 고민만 끝나면 글이 생각보다 문장이 조금 뭐 이상하거나 좀 어색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작가라고 하면 모든 맞춤법을 다 맞춰야 될 것 같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소설 작가가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콘텐츠에 집중을 하지 문장 하나하나의 비문에 집중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뭐 출판사 기획 출판으로 투고를 하시면서 돈이 아예 안 드는 대신에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인세가 7% 정도 되고 자비 출판 같은 경우는 45%가 돼요. 그럼 제가 그때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15,000원에서 20,000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1,000권이 다 팔리다라고 하면 기획 출판보다 한 2, 300만 원 정도 더 제가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책에 확신이 있으면 그냥 인쇄할 수 있는 자비 출판에 맡기는 게 낫고 약간 자신이 없다 하면 기획 출판에 이제 투고를 하는 게 좋은데 기획 출판도 사실 투고를 해도 너무 경쟁률이 세서 기다리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자비 출판으로 해서 자신의 이력을 만든 다음에 기획 출판을 투고를 하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네. 네,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이 네. 2030 분들인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책을 통한 네. PR용 네. 이제 서적을 내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 50대 분들이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아직 SNS나 인터넷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 네. 더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책을 이용해서 했었을 때 네.
하는 장점이랑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면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많이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처음 알게 됐던 시장이 10대 애들도 책을 썼거든요. 저희가 10대부터 60대까지 다 했었는데, 질문에 이어받아서 연령별로 왜 책을 썼는지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들 예시를 들리면, 10대들은 보통 이제 외국으로 대학교 가려는 친구들이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자신이 썼던 기사들, 에세이들을 모아서 책으로 해서 또 이제 하버드 쓰려고 했던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어머니분들이 좀 많이 맡기시기도 했었고,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갑자기 돈을 많이 번 분들, 이게 좀 뭐 이렇게 영업직 혹은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나를 지켜야겠다 해서 책을 내고 나서 좀 학벌이 좀 내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나 책 썼다로 이제 나 좋은 대학교 나오지 않았지만 성공했어. 이런 PR용으로 20대 분들은 많이 하셨었고, 혹은 여행을 많이 갔던 분들은 자신에 대한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의 순수한 자아 실현 플러스,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강연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면은 강연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에 대한 것도, 코로나 때는 저희가 실제로 뭐 아이와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라는 책이 또 베스트셀러 됐었거든요.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근데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게, 마케팅은 거의 안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 여행이랑 키워드랑 교육이랑 키워드 합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처음 알게 됐었고, 3040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양육했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쓰시고요. 아니면 학원 운영하셨던 분들, 아니면 뭐 전문직 분들도 사실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던 분들 다 30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보통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뭐 책을 쓰시는 경우도 많고, 30대 같은 경우는 자신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책을 쓰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근데 교사분들 혹은 이런 분들은 부업이 되니까 강연의 부수입이 유일하게 아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컨펌을 제출을 하면 이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이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내고 나서 강연값이 확실히 올라가요. 저도 이제 책을 안 썼을 땐 강연하면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책을 쓰니까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초청이 됐던 것도, 제가 원래 연주로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연주로는 예산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그럼 자기들이 보고를 올릴 때 책을 쓴 사람이 와서 북콘서트를 10분 한다고 하겠다 하니까 이제 한 300만 원으로 끌어모시더라고요. 이게 공공기관이나 위에 올릴 때는 연주나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책을 쓰고 유명해져 보이는 사람을 섭외했을 때 이게 퍼포먼하는 사람도 더 결제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서전 쓰신 분들도 많고,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40대 분이신데 자신의 할아버지 분의 그런 자서전을 의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썼던 연애 편지를 책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붙잡고 싶다고, 그걸 위해서 몇백을 쓰셨던 분, 속으로 그냥 샤넬 가방을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은 했는데, 그 클라이언트니까.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이건 저희도 고객한테 배웠던 예시거든요. 이렇게 연애에 써도 책을 활용할 수 있구나. 연애 편지를. 근데 이제 너무 주저리 쓰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있어 보이게 다 교정하고, 이게 시간 흐름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이거를 저희가 다 들어가면서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었고, 그다음 저희가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아니면 그런 기관들에서 문집 그런 제작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 회사에 대한 역사 정리 혹은 직원 교육용으로 책을 썼었고, 자기 PR용의 대중적인 용도도 있지만, 회사가 좋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인재 채용에 문제가 있잖아요. 안 유명하기 때문에 인재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이 대표를 엄청 유명하게 띄우는 거를 역으로 활용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책을 쓰면은 나에 대한 뭐 한 줄 요약은 사실 대외용으로 영업용인 건데,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내 대표가 뭐 이 회사가 유명하지 않지만 이 대표가 우리 유명한 대표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좀 힘들었던 거. 그래서 보통 자서전의 유형은 내가 어떤 역경을 이제 극복을 했고, 난 직원한테 이 정도 진심이고, 회사 운영한테 이 정도 힘들었고, 약간 눈물 나는 이런 몇 번 포인트를 이제 해서 하면 이제 직원들이 보고 납득을 하는 거죠. 우리 대표님 너무 대단하다. 이 회사를 이제 충성해야겠다라는 약간 좀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대표에 대한 존경심도 나오지만 직원의 교육을 위한 매뉴얼도 같이 해서 똑같은 일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복을 안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인재 채용용 플러스 직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알아야 될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딱 책으로 한 권 정리해 놓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자서전 이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때 몸값을 한번 이제 뛰어야 되니까 그때 혹은 아니면 성공을 너무 다 하신, 너무 자기가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실제로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러셨던 분이 있는데 책을 내고 나서 이 모든 인세를 다 후원 계좌로 기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팔리면 사실 영원인데 마케팅하기 좋잖아요. 내가 이제 돈 많고 학교 차렸는데 뭐 슈퍼카 타고 몇 억 기부하는 것보다 내 인생 이렇게 훌륭했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거 수익금까지 기부해. 이게 마케팅적으로 또 선순환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어서 나이별로 아까 간단하게는 뭐 자기 PR 혹은 자서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세세한 그런 타겟팅별로의 좀 책을 쓰려는 목적 그리고 효과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공동집필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대표한테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표지 이제 그쪽 대표님 얼굴이 들어가 있어서 네. 되게 이제 신뢰성도 있고 네. 믿을만하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제목은 똑같은 책을 받았는데 네. 다른 분 얼굴이 아. 들어있어요. 각자 이제 뭐 대여 한 명이 책을 쓰는 네. 각자 자기 얼굴을 받은 책들을 각자 가지고 이제 네. 영업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쪽 아닌가요? 아닌가? 뭐 그쵸. 그쪽에 그런 업계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네.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놓고 저자 네. 이름만 각자 이제 네. 각자 이제 책 쓰는데 드는 노력이나 뭐 네. 같은 건 줄이지만 어쨌든 책 한 책 안에 이제 여러 명이 쓴 것처럼 보이니까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그냥 좀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단독 집필을 하는 게 좋을지 뭐 네.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 네. 공동 집필해서 좀 리스크나 이런 비용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좋을지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예시를 들면 1명일 때, 2명일 때, 9명일 때, 이렇게 3가지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혼자도 써봤고 같이 써봤는데, 같이 써보면 확실히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려는 내용이 아닌 것도 같이 겹쳐야 되고, 이게 결국 책을 쓰는 목적이 나에 대한 PR인데, 약간 좀 브랜드에 대한 혼용성이 있어서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공동집필을 권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9명이 같이 집필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 친구들, 대학원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냥 논문 모아서 책 쓰자. 아니면은 그냥 학원 운영하신 원장님들끼리 약간 그 잡지 형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독 저자가 아무리 자신에 대한 콘텐츠가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게 비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래도 전 최소의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의 성공, 그러니까 단번에 성공보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은 최대한 모아서 뭐 한 4명이 적당한 것 같아요. 5명 넘어가면 너무 잡지 형식이 나서 한 4명 정도면은 얼굴 4명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표지에. 그 정도는 디자인적으로. 그러면 한 3-4명 정도 해서 그러면은 어쨌든 뭐 200만 원 비용을 했을 때는 50만 원이면 훨씬 부담이 적고 같이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영상은 아무도 절 존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4명 일단 하고 야 우리 한 달 뒤에 써. 안 쓰면 벌금이야 하면은 강제성도 부여되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책을 어떻게 보면은 단독 저자로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안 쓰는 사람보다는 빨리 써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게 다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 쓰면 10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책 못 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한 4명 정도를 모아서 같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책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게 마케팅적으로는 제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딱 3개월 안 넘어가게, 네, 해요. 그래서 3개월 넘어가면은 이거에 매몰되고, 너무 숨 막혀와요. 이렇게 항상 놀거나 밥 먹어도, 나 책 써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첫 3개월 중에서 한 달은 그냥 일단 한번 서점 쭉 돌면서 내가 어떤 책을 쓸지 그냥 간단히 메모랑 그 다음에 목차만 그냥 잡고 쓰는데 목차도 그냥 써야지 하면 10시간 쓰는데 뭐
그 뇌가 진짜 뇌 정지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1시간 잡고, 전 시간 단위라서 난 1시간 쓴 것까지 목차를 쓴다. 1시간 안에 완성을 한다. 해서 3개월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하면, 아, 나 이제 책 써야겠다. 3개월 시작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많이 보러 다니고, 책을.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딱 그냥 하루 잡아서 1시간 동안 목차를 그냥 소위 말해서 개소리라도 쓰자. 그래서 일단은 써요. 1시간 딱 끝나면 안 써요. 1시간에 무조건 끝내야 돼 하면은 직전 10분에 그 엄청난 집중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5시간을 해도 그렇고 10시간을 해도 똑같아서 저는 딱 1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예 목차 수정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일주일 2주차 때는 오히려 사람들 만나면서 이 목차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의견 다 받아요. 메모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주차, 2주차 때는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해봤자 그냥 목차 기획 1시간 한 거 빼고는 그냥 보러 다니고 즐기다가 3주차 첫 월요일 시작했을 때 이 의견들을 다 모합해서 이제 이때는 한 3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목차 최종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목차 끝날 때까지 안 자거든요. 이거를 한 길면 한 3일 정도? 그래서 목차를 나는 3일 내로 하는 게 최선이다. 당연히 그러면 또 일주일에 좋은 목차가 나오긴 하는데, 그럴 때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게 저번 주 목차 한 거보다는 이번이 낫다. 원래 저번 주처럼 낼 뻔 했는데 이거로도 감사하자라고 하고 가야지. 아니면 목차가 바뀌고 또 글을 다 써야 돼서 이게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주차 때는 오히려 3일 딱 잡고 목차 쓰고, 아, 이게 최선이고, 대신에 2주차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남들의 의견도 반영된 목차다라고 멘탈을 계속 관리한 다음에 3주차 때 목차 확정이 되면 4주차 때부터 한 3주 정도 잡고 저는 매일 한 3-4시간씩 글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이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 이제 총 원고 작성은 2달로 보는데, 마지막 한 주 같은 경우는 안 끝나면 안 자 느낌으로 거의 밤을 새요. 근데 그 일주일 정도만. 그래서 이게 약간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분배랑 멘탈 관리랑 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원고까지는 2달 정도 아니면 내 생각 플러스 남들의 의견까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딱 여기서 하고 멈추고 끝내야지, 이게 넘어가면은 자신이 본업에 지장이 가서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2달 안 넘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지랑 내지랑 디자인을 하는 그 작업 기간이 이제 넘기면 그때 저도 또 다시 표지를 보러 다녀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게 한 1-2주 정도 걸리는데 그때 동안 내가 좀 더 아이디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원고를 봐요. 그러면은 제 원고가 한 2-3주 만에 다시 새로 보면은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절대로 어제 쓴 걸 오늘 보면 안 보이고 무조건 1-2주 지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도 컨펌하고 인쇄를 하면 저는 딱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네. 이제 자기 스스로도 퍼스널 브랜딩 해보셨지만 네. 이제 좀 독특한 점이 출판업을 하시면서 네. 타인을 위한 기획적인 퍼스널 브랜딩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독특한 장점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네. 나도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은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떤 점이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할 만한 자기 PR 부분점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팁을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제 프로필을 쭉 적어본 다음에 그 책 저자들의 이력들의 수식어들을 또 다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상을 받은 게 엄청 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추천으로 사실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다른 책들에서는 무슨 외국 해외상을 먼저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인가 보다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저자 이력들을 보고, 예를 들면 아까 몇만 뷰도 사실 저는 그게 이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책들 보면서 이게 하나만 100만 뷰 찍어도 평생 100만 뷰 애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이력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럼 나랑 비슷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 뭐 아예 이력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저자 이력 봤던 것 중에 제일 특이했던 게 아예 봉사 이력만 넣으시는 분들. 난 착한 사람이야.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근데 이 이력이 없으면 저는 이 사람이 썼던 봉사 이력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똑같이 써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을 때 뭐 저는 봉사 연주 이렇게 썼는데, 뭐 어떤 이력에는 뭐 병원 연주부터 뭐 버스킹이랑 뭐 이런
연주, 이런 연주, 이런 연주를 해봤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가야금 연주를 했었다. 근데 이걸 이게 너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필이 되니까 이력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력이 없으니까 이 이력을 위해서 작년에 가야금 들고 미국 가가지고 버스킹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벤치마킹 할 거 이력도 딱 10개 써가지고 그걸 작년에 다 하나씩 지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던 예시가 제가 남들 걸 보면서 아이디어였던 게 일단 해외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면은 관객이 많던 적도 일단 해외에서 한국을 알린 되게 좋은 애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일단 간 김에 가야금 들고 가자 해서 진짜로 타임스퀘어 앞에서 버스킹 했거든요. 흑인들이랑 해서. 그래서 흑인들 계속 막 물어보고 막 여기서 춤추고 비보잉하고 있는데 저 혼자 가야금 막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언니 불러가지고 저한테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시작하는 것까지 30분 걸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스피커랑 마이크도 들고 갔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 제가 계속 조율하는 사람들 말 걸고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한데 그냥 맞아 나 이거 이력 만들려고 했어 그냥 이거 1분 영상 찍고 나 이거 이력에 쓴다 생각하고 카메라에 집중하자 해서 실제로 그거 그냥 쇼츠 올렸는데 몇만 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뭐 우스갯소리 한타했던 게 더블베이스 엄청 연주 잘하는 거 해도 막 1000회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대충 버스킹 했는데 사실 그거 엄청 잘한 거죠. 아리랑 하나 했는데 그거 몇만 뷰 터지니까 이게 컨텐츠의 힘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아니면은 제가 한복 입고 미국 작년에 갔을 때 춤도 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다 이런 수식어를 채우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운이 좋게 뉴욕에 있는 한인 CEO분들 좀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아두고 강연을 할 기회가 와서 그걸 줌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기회가 제가 간다고 했거든요. 간 김에 비행기 값이 아까우니까 뽑아야겠다 해서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외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지? 그러면 제가 이력에 써놨는데 못 해봤던 게 해외에서 강연하는 거 해서 연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간 김에 그럼 나는 이제 뉴욕에서 강연한 사람으로 해서 자료 만들어 오고 간 김에 그럼 춤이랑 버스킹도 해와가지고 한국을 알리는 근데 거기 한복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블리핑크 한복 디자이너님한테 컨택해서 그러면 내가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하고 강연도 하고 나는 한국을 열심히 알렸어. 그럼 사실 진짜로는 그냥 간 김에 노는 김에 한 건데 보는 사람들 봤을 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금을 가져오고 되게 봉사 정신 뚜렷하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 이력에 또 넣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이력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저자 이력에 넣었던 포인트들이랑 비슷한 것들을 일단 찾고 만약에 그 이력이 아예 없으면 제가 사람들의 이력들 중에서 이거 따라할 만하다 싶은 거를 리스트업해서 이걸 그냥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카네기 홀 같은 데서 연주하는 건 제가 따라할 수 없겠지만 이거를 더 대명사적으로 바꾸면 그냥 해외에서 공연했다라는 그 명분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나중에 카네기 홀 같은 거를 서고 싶다라고 쓰고 일단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봤다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약간 퍼스널 브랜딩은 사기는 아닌데 진실과 사기의 사이에서 진실이 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23살 때 나는 이런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제가 엔터 사업 대표가 될 거야 라고 썼는데 기자님이 너무 어그로를 끌려고 네이버 메인에 제 얼굴 이만큼 막 노랑머리 한 거 해놓고 막 23살 은퇴생 CEO 엔터 대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엔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썼는데 이미 엔터 대표가 돼 있어서 제가 다음날 학교 갔는데 너 엔터 차렸어? 그래서 갑자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차린 거예요. 이게 좀 기자님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그거 덕분에 사실 공연 기획사를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된 느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그냥 내가 뭘 하겠다 했는데 이거 그냥 한 애로 생각을 하고 역으로 홈페이지 다 만든 다음에 할 거다로 넣는 것도 저는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얼리 사업도 2019년도에 이제 미인대 나갔을 때 어떤 업체에서 되게 이제 엄청 작은 업체에서 그냥 개인이 디자인한 거를 가져와 오셨길래 이게 10만 원인데 비슷한 걸 가로수길에 제가 30만 원에 봐가지고 그러면 연락처 주세요 일단 받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일주일 동안 나는 뭔가 주얼리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연주를 하는데 너무 주얼리는 비싸서 사기는 그런데 화려한 주얼리들이 누군가 있으면 좀 클래식 연주하는 애들을 많이 빌릴 것 같다. 말만 해놨는데 갑자기 일주일만 어떤 대표님이 롯데백화점에 어떤 주얼리 업체 파워트론은 빠졌는데 너 들어갈래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없잖아요. 약간 한다고 했지 주얼리를 이미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3일 내로 준비를 해서 매대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그때 연락처 받은 거에 전화를 해서 제가 물량 몇백만 원 바로 주문할 테니까 이거 3일 내로 보내달라 해서 그때 한 30개 정도를 갑자기 받아서 무슨 나무 이거 목공 가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부탁해서 이틀 만에 일자 롯데백화점 팝업 한 3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좋은 건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계속 막 안 되는데 막 갑자기 하라고 하는데 그 덕분에 또 그러면 일산 롯데백화점 갑자기 입점한 주얼리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 전에는 제품도 없었고 뭐 할 줄도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께 말씀드렸던 게 내가 그럼 이거를 처음에 물량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금액을 내가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권 다 나한테 달라. 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제가 그냥 나중에 언젠가 하겠지 하면은 안 했을 텐데 그냥 맨날 말만 하고 다니니까 그 기회 왔을 때 나 그 주얼리 사업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3일 만에 했고 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게 여자아이들 뮤직비디오랑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한 3달 전에 그 풍자가 연예대상 나왔을 때 주얼리가 다 저희 회사 거거든요. 그럼 연예인 협찬 어떻게 했냐고 막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되게 많은 일을 하면 되게 대충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날의 검인 게 대충 해야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약간 전 사업하는 거 외에도 되게 정신없고 막 부족한 면도 되게 많은데 그냥 인스타그램에 저희 회사 주얼리 사진을 그냥 올려만 놨어요. 태그에 주얼리, 뭐 화려한 의상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여자 아이들 쪽에서 스타일리스트가 급하게 걔네도 이제 그 누드 뮤직비디오 칠 때 뭐가 주얼리가 빠꾸가 나서 3일 내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다 찾아봤는데 저희 회사가 다 화려한 주얼리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찬이 가능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좋았지만 티내면 안 되잖아요. 처음인 거. 그래가지고 그럼 저희가 이거는 줄 순 없고 무조건 돌려받아야 되고 이 여자 아이들의 사진을 수상권을 다 우리한테 넘겨야 된다. 우리가 이거 사진을 광고에 쓸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돈 안 받겠다. 근데 실제로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이걸 보통 연예인 협찬 몇 천만 원 내고 이제 공신력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인스타그램 사진만 올려놨었는데 그걸 유입이 돼서 한만 협찬을 하니까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들이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니어 패션쇼나 작년에 뭐 그 연예대상 풍자님도 저도 풍자님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분이 또 해서 사진 주시면은 또 그 올리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이게 어떻게 했어? 뭐 대단하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대충 사진 올려놓고 기다리면 이제 기회가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되게 열심히 하지만 대충 해놔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 저도 주얼리가 2019년도에 백화점 들어가고 나서 그 여자 아이들 팀에서 연락 오니까 4년이 지났었으니까 4년 동안 내 한 거는 없거든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사진 올린 거 정도. 근데 이게 4년 동안 만약 안 했으면 이게 문의가 아예 안 왔을 거니까 아까 책이랑 비슷하게 일단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대는 하나에 집중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냥 여러 개를 되게 대충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게 알아서 터지는 걸 저는 7년 동안 좀 겪어봤어서 좀 완벽보다는 하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막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는 유행이 되게 빨리 급변하잖아요. 네네네. 책도 되게 트렌드를 많이 네.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네네. 2024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좀 선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도 많지만,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뭔가 그런 자극적인 건 이제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 논란도 됐었고,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들을 보면은 뭐 항상 베스트셀러 중에 안에 있는 게 뭐 이런 트렌드 코리아 같이 뭐 트렌드를 알려주는 것들도 있지만, 에세이적으로 예를 들면은 옛날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였다면, 지금은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 화가 나지만 이게 너의 잘못은 아니야.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감해주는 느낌 혹은 이제 지금 너무 다들 사실 자영업자분들 되게 살기 힘드시니까 이게 약간 너희 탓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멘탈을 극복해야 되고 다른 예시들을 넣었던 그런 사례들의 책들이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좀 뭐 어떤 책이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좀 이렇게 내가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했고 너네 따라와 나처럼 해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베스트셀러들이. 근데 이번 연도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공감대를 맞추고 약간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줘. 내 방법이 맞으니까 따라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무조건 이 시대적 트렌드 흐름 제가 아까 더 컬처 앤 드림을 냈을 때도 2022년도는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였고 이번에 사실 인공지능을 좀 더 고도화해서 뭐 최근에 AI 아나운서나 이렇게 완전 이제 실생활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기술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그 시점에서 좀 변곡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 책 쓰는 사람들 네. 보면 썼다고 이제 홍보하잖아요. 네. 요즘 이북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책들 보면은 네. 그래, 축하해 이렇게 하는데 네. 오프라인 좀 유명한 데 종강경, 영풍문고, 네. 광화문 교복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이제 쓴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 책을 봤을 때 와, 야, 전화해가지고 뭐야 네. 여기서 이 책 봤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오프라인에 실제 유명한 서점에 입점하고 네. 싶어 할 텐데 책을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일단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제 종강용품고가 이제 저희가 70평 정도 그 라운지 운영했던 곳이어서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고, 이 정부 서점 유통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뚫긴 너무 힘들어서, 아까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자비 출판사들이 웬만하면 정부 서점 유통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다 한 명 하면 좀 일단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영풍문고 종각점에서는 공간을 운영했었지만,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는 회전문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광고를 제가 제 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서 교보문고에서 버스킹 하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그러면 창립 41주년 기념으로 연주를 버스킹 기획해달라. 근데 거기 교보문고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우연이긴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서점에 홍보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 같은 경우도 개인이 가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출판사 대표로 갔으니까 되는 거지. 이게 개인으로 했을 때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서점에서도 되게 이거를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출판사가 직접 와서 하는 거 아니면은 개인이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요즘 자비 출판 같은 경우 아까 500권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면 다 서점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확장된 버전의 마케팅 방법을 각종 도서관들의 그 지인들이 그 책을 없다고 신청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네, 약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방금 뭐 말을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책 한 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획과 지인들의 인사이트와 마케팅이 엄청 돼야 되는 것 같고 실제 저는 가는 곳마다 제 책을 두고 다녔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습실에 이 책을 어떤 선생님이 두셨는데 그걸 후배들이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헨젤과 그레텔처럼 갈 때마다 제 책을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지인들 중에서 추천할 거 있으면 사라.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각종 대학교 아니면 이제 국립 이런 도서관에 이제 신청 도서를 무조건 사거든요. 아니면 또 중고에 올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인세가 45%잖아요. 어쨌든 중고로도 50%잖아요. 그 정부 서점에서 유통했을 때 어쨌든 서점에서 떼가는 거나 이런 게 한 40, 50% 되니까 그러니 이제 제 책을 500권 인쇄하면 거기서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그 안에서 받는 거는. 그러면 그 책을 그냥 제가 중고로 똑같이 올리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고면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케팅을 해봤었어요. 아니면 맘카페 막 이런데.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연애 강의나 조금 19금 아니면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건 무조건 전자책으로 하면 더 잘 팔리더라고요. 네. 한 20만 원 이렇게 받던데, 전자책을. 약간 좀 이렇게 블랙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좀 대중으로 나오기는 좀 그렇지만 자극적이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것들. 그래서 연애 강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되게 비싸요, 전자책이.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네이버나 이런 책으로 전자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입금하면 PDF로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점이나 뭐 이런 거 유통할 자신도 없고 돈이 아예 안 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글 써가지고 이거 그냥 PDF화 해서 이거를 그냥 돈 받고 파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돈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네. 네. 이게 아예 안 해봤으니까 네네. 그 자비출판 아까 계속 말씀하신 네.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 해달라 네. 하면은 네. 그 출판사가 알아서 이제 전국 서점에다가 네. 유통을 시켜주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한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200만 원을 내서 500불을 이제 인쇄를 네. 하게 해준다. 네. 출판사에서. 근데 거기에 또 인쇄가 45%다.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200만 원 내면 네. 500불을 어쨌든 이렇게 유통을 네. 해주고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면 그 판매 금액의 45%를 떼서 준다는 말이지. 네. 일단 첫 번째는 500권 정도를 내면 일단 전국 서점에 두세 권씩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 500권이라고 하는 게 한 100권, 200권 정도가 서점에 유통이 돼야 이게 일단 배치가 돼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물류창고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500권에 대한 소유권 다 제가 있기 때문에 500권 중에서 내가 100권은 우리 집으로 배송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배송비만 내면 돼요. 보통 추가 비용 없이. 근데 이게 출판사들마다 계약 조건이 달라서 조금 뭐 투자 비용이 적은 대신에 이제 자기가 받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 제일 합리적이었던 건 이제 저희 회사는 다 컨설팅이나 원고 작성을 해주니까 900만 원인 거고, 그거를 뺐을 때 이제 거품 뺀 제일 좋았던 이제 출판사는 이제 이렇게 인쇄랑 이런 걸 다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궁금했을 때 그러면 이거 정부 서점에 있는 걸 어떻게 팔리는 걸 알고 이거 인쇄직이 어떻게 되냐잖아요. 그래서 각 출판사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고유의 번호를 줘요. 그래서 매달 내 거가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가 통계가 나오고 이게 다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한tom삼 제외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 서점이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두 권이 나가면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광화문 교보문고에 뭐 내 책이 다 팔렸다 하면은 이게 물량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게 혹시나 누락이 됐을 경우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물류창고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정부 서점에 유통을 하는 거는 다 유통망까지 되는 거고, 요즘 자비출판사는 다 되고, 근데 아마 유통사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야. 다 아마 한 곳에서 하는 거여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500권 기준으로 200만 원이면은 500권을 만약에 내가 2만 원 주고 다 팔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만약 직접 다 팔면은 1000만 원에서 내가 200만 원 투자해서 800만 원을 가지는 거고, 이걸 정부 서점이 유통하는 순간 팔리는 것만큼 45%만 인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이 500권 중에서 내가 100권만 팔렸다. 그러면 이 100권에 대한 45% 인세가 본인한테 들어오는 거고, 2년 동안 나머지 안 팔린 400권 유통 그 물류 창고에 있는 다음에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 본인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0권을 내면 200권은 제가 직접 받고, 그 다음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10권씩 쭉쭉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뒀다가 또 급할 때 있으면은 물류 창고에 바로바로 주문을 넣는. 네. 그러니까 전국 서점에 유통을 시켜주는 대가가 네. 45%는 나머지가 수수료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이제 배송비랑 뭐, 그러니까 그 출판사 가져가는 건 없고 대형 서점에서 가져가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유통 물류 비용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류 창고 보관료랑 그 다음에 배송비랑 그 다음에 대형 서점에 배치되는 그런 금액이 다 이제 합하는데, 보통 서적이 10% 할인은 되니까 결국 45%가 이제 수익이고 45%가 이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유통이랑 배송 이런 거 직접 한다고 하면은 훨씬 자기가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1000권 내서 이게 1000명의 강의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모집을 해서 1000명한테 이제 2만 원씩 책 사면 강연 무료야.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본인의 순수익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팔 능력이 있으면 사실 서점 유통 안 시키는 게 낫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00권 정도는 안 팔도 유통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서점에 갔을 때 내 거를 검색했을 때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사지는 않아요, 사실 많이.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1000권을 인쇄했을 때 한 100권, 200권을 그냥 물류창고에 놔서 얘네가 대형 서점에 유통되게끔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파는 게 낫죠. 아예 큰 100명 강의를 5번 이제 하던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3000권 정도 인쇄하신 분은 아예 좀 유명한 그러니까 대기업을 몇 번 사장님을 하셨어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에 다 파시더라고요. 직원들 교육료 다 사, 이렇게 하면 쫙 사니까. 그래서 아, 모객력이 다르다. 약간. 네. 그래서 아는 사람 많으면은 그냥 직접 자기가 순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1000권에, 그러니까 1000권에 300이라고 했을 때 2만 원씩 받으면은 사실 다 팔 수 있으면은 1000원, 저 1700 정도 버는 거죠. 근데 이건 마케팅 쪽으로 좋은 게, 저는 이제 2만 원 책값에 원래 강연료가 따로 있는데, 너 책만 사면 강연료가 원래 5만 원인데 책 사면 무료로 해줄게, 팬 사인 해줘.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고요. 아니면 좀 책값을 20% 할인해주다가 10% 이상은 정찰제 때문에 서점에서 그 이상 할인 못 해주거든요. 그 서점보다 10%가 더인 20%만 할인을 해도, 나 책도 싸게 사는데 강연도 무료로 들으니까 뭐 이거 강연 안 가도 이거 책 사면 이득이네? 약간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개인적인 저 생각을 좀 질문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일도 하고 있고, 개발하면서 세무를 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막 농담도 들어서 개세. 저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님들한테 개발하는 세무사가 쓴 책은 이제 개발적으로 뭔가 전문적이지 않으니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반대로 세무사님들한테 개발이나 IT 관련된 거 알려준다고 해도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은 그걸 융합해가지고 세무사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개발을 해봤으니까 이 개발자의 마음을 잘 아니까 세금을 더 잘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발자이지만
내가 세금 문제도 잘 아니까 너 나랑 같이 사업하면 내가 세금 것까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하나의 전문성이 없으면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데 이걸 두세 개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저는 하나의 A뿔보다는 B뿔 10개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200만 원 주면 내가 10명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월급 한 400만 원 받으면 내가 책도 쓸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뭐 춤추라면 춤출 수도 있고 댄스도 가르칠 수 있고 가야금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좀 어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자 플러스 세무사면은 세무사님들한테는 내가 개발의 분야를 뭐 세무 쪽에서는 이제 그 어필하는 쪽에 다르지만 결국 이걸 융합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세무를 아예 모르는 개발자들이 많은데 나랑 하면은 내가 개발도 하는데 너네 세금 이슈 대망하고 내가 리스크 방지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너 나한테 1.5배 줘.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이걸로, 네. 그럼 마무리 해보고요. 네. 그러면 따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DM이나 뭐 주시면은 네,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가요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